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 후보자가 오늘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법과 제도를 따른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조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말로 직접 사과하는 건 처음입니다. 딸 논문과 장학금 논란 이후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자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은 자신이 완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심기일전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그간 깊게 성찰했음을 드러내 보였고 조국 후보자의 고백이 진솔하게 느껴집니다.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움켜쥔 권력을 놓기가 너무 아쉽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조 후보자는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했지만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 따른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에 이어 공주대 발표문에도 3저자로 등재가 됐죠. 한국연구재단이 3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 이 공주대 연구는 고등학생의 참여를 못하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조 후보자에 따른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던 겁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3 시절 참여한 연구과제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당시 연구재단은 특정 기초 연구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한 뒤 지원 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연구 참여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조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대학 3, 4학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3인 조 후보자 딸은 이 규정대로라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과 당시 지도교수는 오히려 딸이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를 공개하며 조 씨가 홍조식물 배양 등 연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지도교수도 조 씨가 세포를 뚫는 일을 열심히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도 조 씨가 3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이 들어갑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연구를 위해 3년 동안 매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대 윤리위는 다음 주 중 지도교수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지도교수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 공주대에서 인턴으로 일한 기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서울에 사는 고3 학생이 방학도 아니고 학기 중에 충청남도 공주를 오가며 인턴을 한 셈입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9년 충남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채용한 공주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조 씨가 여름방학 때 2, 3주간 공주로 출퇴근하거나 숙식하며 인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 경력을 대학 입시용 자기소개서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인턴을 시작하기도 전인 그해 4월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교수의 설명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인턴 시작 시점이 7월이 아니라 3월이라고 적힌 체험학습 확인서를 공개한 겁니다. 공주대 교수는 조 씨를 처음 봤을 때가 2009년 7월 이후 인턴 면접에서라고 밝혔는데 조 후보자 측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인턴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방학이 아닌 기간에 공주대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지만 조 후보자 측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때 단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신생아들의 혈액 속 유전자를 분석한 데이터가 이용됐습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조 후보자 딸을 위해 아픈 신생아의 피를 뽑은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 연구에는 신생아 91명의 혈액 샘플이 이용됐습니다.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뇌손상이 생기는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앓는 신생아 37명과 증상이 없는 신생아 54명의 혈액의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저자로 참여시키려고 아픈 신생아들의 혈액 샘플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과연 부모들이 이렇게 이용되는지 알고 동의해줬을까? 연구용으로 채취한 혈액 자료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만약에 저 자식이 그런 자료에 이제 관련이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본래 중요한 취지가 변질되어 버렸고 그게 정말 연구를 위한 것인지 몰랐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은 동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국대 진상조사위원회는 논문 작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현직 의사들은 문제의 단국대 의대 논문에 대해 윤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의료인도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논문을 쓴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윤리 위반 의혹의 핵심은 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문 작성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단국대 병원 관계자는 생명윤리심의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의료윤리 권위자인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SNS에 생명윤리심의위 승인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연구계획서에서도 제1저자인 조 후보자 딸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 딸 이름을 뺀 채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IRB가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서 일단 제일 중요하게 걸리는 거고 명단이 아닌 사람이 저자가 됐다는 거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자 정보는 의료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고교생이 연구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논문을 썼다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리학 교수는 현재 의혹만으로도 해당 논문은 자이든 타이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22일 지도교수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2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